선비님들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춘향이의 은밀기방의 안주인 춘향이옵니다. 선비님들께서는 10살 어린 여인과 결혼하는 사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마 대부분 도둑놈일세 하는 생각과 함께 그놈 참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드셨을 듯 싶사옵니다. 사실 능력이 되는 사내일수록 젊은 여인을 원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소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사내가 젊은 여인을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은큼하다는 둥, 양심 없다는 둥, 심지어 파렴치하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손가락질하는 건 일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이유인 즉슨 이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이옵니다. 결국 이성의 어떤 특징의 매력을 느끼는지는 결국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매력을 느끼는 여인의 특징은 다양하오나 그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바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다. 아리따운 외모와 뛰어난 몸매를 가진 여인에게 사내가 끌리는 이유는 이런 여인에게서 생명력이 느껴지기 때문이옵니다. 젊을수록 또 골반이 넓고 마음이 풍만할수록 내 자손을 건강하게 출산해줄 확률이 높고 얼굴이 예쁠수록 이세 또한 유전적으로 우수하게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내들의 취향이란 게 크게 봐서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사옵니까? 사내들이 좋아하는 여인의 특징은 보통 본인 관리 잘된 몸매와 수려한 외모, 성격은 애교가 많으며 조신한 여인일 것이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다른 사항이 있다면 선비님들께서 방명록에 글을 적으시어 소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소녀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인들이 좋아하는 사내 특징이옵니다. 듣자마자 몇몇 분들께서는 에이, 그거야 당연히 잘생기고 부유한 사내를 좋아하지 그걸 누가 모를까 하고 속으로 생각한 선비님들께서 있을 것 같사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오나 그게 본질은 결코 아니옵니다. 솔직히 잘생기고 부유한 사내를 싫어하는 여인은 없사옵니다. 하오나 선비님들께서 집중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여인들이 왜 잘생기고 부유한 사내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 원초적 욕구에 대한 부분인 것이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알아야 하냐면 여인들의 원초적인 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내는 돈과 외모는 원초적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돈과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그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선비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옵소서. 주변에 분명 재력이 많아도 여인을 잘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만나더라도 물주처럼 퍼다 바치며 아내에게 설설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모는 잘생겼사오나 여인한테 인기 없는 사내들도 떠오르실 것이옵니다. 반대로 외모나 경제력은 평범한데 여인을 잘 만나고 다니는 사내들도 본 적이 있을 것이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잘생기고 부유하면 끝이요. 같은 말들이 과연 진리이겠사옵니까? 소녀가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야기 값으로 구독 한 냥과 좋아요 2냥을 부탁드리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듣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고 이야기 값도 저렴하니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이미 해주신 선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사옵니다. 첫 번째, 모든 여인들이 사내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 생존력. 사내들이 예쁜 여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내가 여인의 생명력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사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내 매력의 깊은 뿌리에는 생존력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인류는 199만 년 동안 사냥을 해서 생활하다가 농경 생활을 시작한 지는 1만 년밖에 안 된 걸 알고 계시옵니까? 과학이 발달하여 문명다운 문명을 형성한 지도 200년도 안 되었사옵니다. 소녀가 하고픈 말은 문명은 아주 급성장을 했음에도 인류는 여전히 원시인의 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옵니다. 199만 년 동안 사냥하는 생활에 맞춰져 있던 인류의 뇌가 현대 문명에 맞춰 200년 만에 진화하기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여인은 원시시대처럼 사냥감을 잘 벌어다주는 사내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돈을 잘 버는 남자인 것이옵니다.
역시 여인은 돈밖에 안 보는 거 맞잖소 라고 실망하신 선비님께서 계실지도 모르겠사오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요즘 여인들은 옛날과 달라서 사내의 돈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거짓말쟁이일 것이옵니다. 솔직히 사내든 여인이든 배우자를 고를 때 경제 수준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사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매력 가치에 비해 양심 없을 수준으로 사내의 돈을 많이 따지는 일부 여인들도 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거와 달리 개항 후 여인의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이후부터 여인이 사내를 볼 때 돈을 보는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옵니다. 물론 돈을 가장 중시 보는 여인들도 여전히 많이 있사오나 예전에는 돈을 무조건 1순위로 봤다면 이제는 여인들 각자마다 우선순위가 다양해졌다는 것이옵니다. 사내를 볼 때 외모를 제일 따지는 여인도 있을 수 있고 재미를 주는 능력을 제일 많이 보는 여인도 있을 것이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사내가 너무 잘나고 돈이 많으면 한눈 팔까봐 불안해서 차라리 적당한 수준의 바람 안 필 것 같은 자상하고 점잖은 남자가 좋다고 하였사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이 좋아하는 사내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소녀가 나열해 보겠사옵니다. 자상함, 농이 많음, 외모, 몸매, 재력, 주도성, 자신감 등등 사실 특별할 게 없사옵니다. 하오나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하여 딱 하나의 키워드로 뽑는다면 생존력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다. 생존력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사옵니까? 즉 사내가 여인을 볼 때 가장 중시 여기는 생명력이 여인이 가진 젊음과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면 여인이 사내를 볼 때 가장 중시 여기는 생존력이란 이 사내가 나와 내 자식의 생존을 보장해 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옵니다. 선비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음에도 혼인해서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이 분명 떠오르실 것이옵니다. 아내는 분명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옵니다. 이 사내가 돈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지만 우리 가정을 지켜줄 책임감 있고 듬직한 사내겠구나. 이 사내와 결혼하면 적어도 딴 여인과 바람나거나 힘들다고 도망쳐버리지는 않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 말이옵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 생각의 뿌리에는 이 사내와 결혼하면 내 생존이 보장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단 걸 알 수 있사옵니다. 좀 더 세분화하여 방금 예시로 들었던 생각 중에 듬직함과 책임감이라는 핵심 단어가 나왔사옵니다. 즉 여인은 사내의 생존력을 가늠하기 위해 그 사내의 강인함과 책임감을 보는 것이옵니다. 강인함과 책임감. 이제 이 두 핵심 단어를 세분화해보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사옵니다. 두 번째, 강인함. 원시시대에서의 강인함을 말하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사옵니다. 강인한 육체, 사냥 능력, 사냥 활동을 통솔하는 지도력이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인들은 여전히 저 요소들에서 남성적 매력을 느끼옵니다. 지도력과 강인한 육체는 그대로고 사냥 능력은 이제 경제력이란 요소로 바뀌어서 말이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원시시대 때는 저 요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식량을 잘 구할 수 있는가 단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현재는 사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력과 경제력을 어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옵니다. 먼저 경제력을 보겠사옵니다. 일부 여인들은 물론 현재의 그 사내의 가치를 재고 따지겠사오나 생각보다 많은 여인들이 그 사내의 현재 상태는 비록 뛰어나지 않아도 미래 비전이 탄탄하다면 혹은 액수는 적어도 안정된 수입이나 경제관념이 뛰어나 우리 가족을 굶겨 죽일 것 같지 않다면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특히 여인의 경제활동이 빈번해진 요즘 시대엔 좀 더 현명한 여인은 본인 또한 가정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함께 힘쓰기도 하옵니다. 물론 자신의 매력 또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사내의 돈만을 보고 분수에 맞지 않는 상향혼을 원하는 일부 여인들도 있겠사오나 확실한 건 요즘은 썸비님들께서도 모두 현명하셔서 이런 여인은 잘 걸러내고 있으시고 여인들 사이에서도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옵니다. 다음으로 지도력이옵니다. 과거 사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해야 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과
현재의 지도력은 결이 많이 다르옵니다. 현재의 지도력은 좀 더 넓은 의미로 구성원들과 완만히 지낼 수 있는 사회성으로 확장됐다고 할 수 있사옵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 지능이라고도 하옵니다. 여인은 결국 사회성이 높은 사내에게 강하게 끌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여인들이 재치 있는 사내를 좋아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온데 바로 이게 같은 의미이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겐 잘 맞춰주오나 필요할 땐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주관 있는 사내, 또는 광대처럼 막 웃기지는 않아도 잔잔하게 유머러스한 사내,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끔 구체적인 칭찬을 잘하는 사내. 이런 사내들에게서 여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 여인들이 사회성 높은 사내를 좋아하기 때문이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하시옵니까? 재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주변 부부들이 좀 이해가 가실 것이옵니다. 아마 그 부부는 서로 간에 사회적 지능을 높게 여기고 있는 부부들일 확률이 높을 것이옵니다. 아마 이 다음 차례는 육체적 매력일 것이옵니다. 이건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여인들은 사내들의 멋진 몸매에 끌리기 마련이옵니다. 하오나 사실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고 나면 여인이고 사내고 막 육체미가 뛰어난 경우는 주변에선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드옵니다. 중년 나이쯤 되어 열심히 살다 보면 특별한 직업이 아닌 이상해야 어쩔 수 없이 남녀 모두 배가 나오기 쉬운 환경이란 걸 소녀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중년쯤 되는 여인들도 본인의 몸매가 탄탄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에게 막 근육질의 다부진 몸매까지는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냥 배만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는군 정도의 인상만 주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옵니다. 사실 중년 남자를 볼 때 배가 나온 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경제력과 사회성이 갖추고 발전시키는데 비교적 오래 걸리는 매력 요소들이라면 배를 넣는 것은 식습관 개선과 약간의 운동만 병행하면 비교적 더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내가 되고 싶은 선비님들께선 현실적으로 소녀가 우선 추천드리는 방향은 배 관리이옵니다. 세 번째, 책임감. 강인함이라는 매력 요소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았던 원시시대에 분명 강하지 않은 사내임에도 여인을 잘 만나는 사내가 있었사옵니다. 사내가 사냥감을 잘 구해오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 때에 어떻게 강하지 않은 사내도 제 짝을 만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옵니다. 강인한 사내는 보통 통솔력을 발휘해 잡기 힘든 맹수나 덩치 큰 짐승 등 고기의 양이 많은 거대 짐승을 사냥하려고 하지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려고 하지 않사옵니다. 그러하온데 이렇게 거대 짐승 사냥에 성공한 경우 얻게 되는 고기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내 식구들만으로는 고기가 썩기 전에 모든 식량을 소모할 수 없었던 것이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냥이 성공하면 어차피 썩힐 고기 주변 구성원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옵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를 얻으려고 온 외간 여인들과 성적인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옵니다. 그렇게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오면 참으로 다행이오나 역시 불행히도 상당히 많은 우두머리 사내들이 임신해 있는 본처를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옵니다. 임신해 있는 여인은 스스로 식량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맹수로부터 도망칠 몸 상태도 아니었기에 많은 수가 생존하지 못하게 되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 여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옵니다. 사냥도 잘하고 능력 있는 강한 사내들한테는 식량 한번 나눠받겠다고 외간 여인들이 계속 달라붙는구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이제 여인들은 본능적으로 강해서 사냥을 잘하는 사내일수록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여인은 맹수나 거대 짐승을 잡을 능력까지는 안 되지만 나에게 꾸준히 토끼와 사슴을 잡아다 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옵니다. 즉 씨를 뿌리고 외간 여인에게 홀라당 가버리지 말고 우리 가정에만 집중해주는 모습, 이게 바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책임감에서 파생된 매력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사옵니다. 성실한 사내, 진실된 사내, 자신의 말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내, 자상한 사내, 나만을 봐주는 사내, 다정한 사내,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내, 배려심이 있는 사내, 중심이 잡혀있는 사내. 네 번째 결론. 어떻사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매력 있는 사내들의 특징은 어디선가 다들 들어보셔서 진부한 느낌이 드시지 않사옵니까? 맞사옵니다. 사실 선비님들은 여인이 어떤 사내를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시옵니다. 하오나 수많은 매력 요소들의 본질은 결국 경제력, 사회성, 관리된 신체, 책임감이라는 네 가지 요소란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사옵니다. 본질적인 매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왜 중요한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사옵니다. 문제 하나 내겠사옵니다. 여인은 분위기를 잘 띄우고 재밌는 사내를 좋아한다. 여인은 무게감 있고 진중한 사내를 좋아한다. 둘 중 무엇이 정답이겠사옵니까? 정답은 둘 다 정답이옵니다. 분위기를 잘 띄우고 재밌는 매력은 사회성과 관련된 요소이고, 무게감 있고 진중한 매력은 책임감의 요소니 사실 각각이 다른 요소에서의 매력인 것이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오나 각각의 매력이 네 가지 매력 요소 중 어떤 매력 요소에 포함되는 건지를 명확히 분류할 줄 아는 것은 본인의 강점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비교적 자신 없는 부분의 매력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자신감을 잃는 일을 줄여주는 것이옵니다. 예시를 들자면 실제로 많은 선비님들께서 자신이 너무 진지하기만 하고 재미없어서 여인을 못 유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사온데, 매력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선비님들께선 재미있는 건 매력이고 진중한 것은 매력 없는 모습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둘을 서로 대척관계라고 생각하시온데, 이런 경우 본인의 고유한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본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선비님들께선 둘의 매력이 각각 고유한 영역의 다른 매력이고 꼭 둘 모두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본인만의 매력으로 승부를 보면 된다는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치에 자신이 없어 억지로 이상한 농을 했다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는 피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드리자면, 사내의 매력의 핵심 뿌리는 생존력이다. 이는 다시 강인함과 책임감으로 나뉘며, 강인함은 다시 육체적 강함, 경제력, 사회성으로 나뉜다. 이 네 가지가 본질적 매력인 것이옵니다. 육체적 강함은 최소 배는 안 나오게 관리하시옵고, 경제력은 현재 축적한 돈의 절대적인 양이 적어도 미래의 비전이 있거나 안정적인 수입, 혹은 올바른 경제관념이 잡혀있어 우리 가족 굶겨 죽이지는 않겠다 정도만 있으면 되옵니다. 사회성은 사회적 지능을 뜻하오며, 책임감이란 한마디로 내 가족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옵니다. 스스로 특정 매력이 부족하다고 주눅들지 말 것이오며, 네 가지 본질적 매력 요소 중 본인이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를 이해하여 그것에 집중하셔야 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옵니다. 소녀가 생각하기에 선비님들께서는 각자만의 매력을 충분히 갖추신 멋진 분들이실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 하며 주눅들지 마시옵고 본인의 강점을 더 발전시켜 나가시옵소서. 그리고 소녀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이 되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방명록에 글귀를 남기시어 소녀와 소통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오늘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간만에 내용이 좀 무거웠사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현실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 이야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오늘도 소녀의 기방의 이야기를 들으러 발걸음을 주시어 감사하옵니다. 요새 날씨도 변칙적이고 곧불안자도 크게 늘고 있으니 건강을 챙기시옵소서. 그럼 살펴가시옵소서.